만약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약식 기소 또는 약식 명령을 받고 이게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혐의를 받으시고 있고 사건화가 되어서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받으셨다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검찰에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을 다 종합해보고 충분히 혐의가 인정되고 형사재판까지 보내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것 같은 사안에 대해서 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 기소처분과 반대되는 말은 불기소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반대로 혐의가 없거나 입증이 어렵다는 거죠. 이 기소 중에 한 종류가 약식 기소인데요. 만약에 비교적 중대한 사건이라서 징역형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908 형사재판을 보내지만 비교적 따져볼 것이 좀 적고 벌금으로 마무리될 만한 사건에서는 약식 명령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 검찰에서는 약식 기소를 하게 되고 약식 명령의 청구를 법원으로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약식 기소에 대한 통지가 여러분께 올 것이고 약식 명령의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해서 따져본 다음에 약식 명령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약식 기소에 대한 통지가 왔다면 약식 명령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게 확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죄가 있고 반성하고 있다면 이 약식 명령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확정시키면 되시고요. 반면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혐의, 무죄를 다투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반드시 7일 이내에 약식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셔야 돼요. 정식 재판 청구를 하는 거죠. 이 약식 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하지 않게 되면 그대로 확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퉈볼 수가 없어요. 억울하더라도 더 이상 따져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억울하시다면 반드시 정식 재판 청구를 하셔야 돼요. 사실 법정에 가보면요, 이 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식 재판 청구를 한 사건들만 전담하는 재판부가 따로 있어요. 변호사로서도 약식 사건에서 이거를 무죄로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쉽지 않은 게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뭐 징역형을 가느냐 마느냐, 뭐 집행유예를 사느냐 마느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좀 주의 깊게 봐주는 경향이 있는데 약식 사건에서는 비교적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좀 쉽게 판단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게 되면은 이런 약식 명령 사건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더라도 형사법정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약식 명령 자체에 대해서 7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 더 이상은 기회조차 없어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숙지를 하시고 일단 약식 기소 통지가 오게 되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약식 명령이 오겠구나 나오고 그게 통지가 되면은 바로 7일 안에 정식 재판 청구도 하시고 그런 이유서도 좀 만드시고 서명 자료, 입증 자료 좀 챙기시고 그렇게 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약식 기소와 또 약식 명령,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방법까지 설명 좀 드렸고요. 특히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